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생물2 수능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이제 생물2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생물2는 저한테 맡기십시오. 아시겠죠? 단, 여러분들의 점수, 등급 이런 것들이 업되게 해드리는 자신감은 있는데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물2는 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생물2 내용이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가면 결국은 빛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1등급의 영광, 그 찬란한 찬연한 빛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2 과목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만 생물2는 안 돼요. 절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많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뭐 약간의 이제 OT도 이제 섞어서 이제 1강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할 거 있어요. 첫 번째 부탁, 두 번째. 뭐냐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암기할 것도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해 또 원리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접근을 하는데 사실 생물2는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물2로 하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생물2에 나오는 용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용이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 암기할 게 많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요구할게요. 복습을 반드시 해달라. 알겠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되 복습을. 이 선생님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점수 나오길 기대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머릿속에 이제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도 따라옵니다. 이해해서 암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기가 돼서 용어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와 암기는 선후. 누가 선이냐 누가 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함께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듣고 나서 하루 이틀 내에 복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습 방법은 교재를 한번 쭉 본다든가 금방 얼마 안 걸려요. 한번 다시 보는 거 또는 제 인강을 배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 이게 복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했던 거 얘기했으니까 이 강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철저한 교재 중심의 강의입니다. 어떤 교재? EBS 수능 특강. 이 수특, 이 교재 강의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수능에 반영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교재고요. 결국은 이것이 뭐 거의 필수다. 그러니까 수능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EBS 커리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교재면서 그런 강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교재 중심의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및 그림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 교재가 또 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교재가 이제 공급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교재 구매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그 PDF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그 자료 있죠? PDF 자료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항상 내가 밑줄 쳐라 하는 곳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뭐 수능 특강이 딱 완강되었을 때 이 책이 이제 생물2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줬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이 강좌의 특징은 뭐냐? 자, 개념에다가 문제풀이에요. 개념에다 문제풀이인데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해. 이 앞커리가 뭐냐면 수능 개념이에요. 수능 특강의 앞쪽 커리큘럼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수능 개념 강좌가 있어요. 그거하고 수능 개념 강좌에 있는 개념과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 이게 다 개념이야. 알겠어요? 개념이 있어야 돼. 개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개념이다.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능 개념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 기본적인 것들은 안 합니다. 따라서 제가 수능 개념 보세요 하면 보세요. 30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 보라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 부분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또는 보고 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1강이든 2강이든 1강이든 2강이든 한번 보고 오시면 정말로 효과적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수능 특강에서 이제 개념을 다룰 때 수능 개념은 다 다룹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그리고 어차피 복습해야 돼. 어차피 복습.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수능 개념을 듣고 수능 특강을 듣는 그런 요 단계를 못 했던 친구들은 수능 특강을 들으면서 수능 개념을 들으면 복습이 돼요. 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뭘 놀라워, 놀랍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강좌는요, 수능 개념 강좌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하고 합쳐져서 개념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바로 수능 문제.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능 문제들. 2점짜리, 3점짜리 다 풀어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다 풀어드립니다. 물론 뒤에 있는 해설 보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라는 일종의 문제풀이 스킬을 여기서 맛보시게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문제 푸는 것보다는 문제 풀 땐 미리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배속으로 돌려서 빨리빨리 습득하세요. 요렇게 가는구나. 됐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수능 특강 강좌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적을 그리고 수능에서 아주 만족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잠깐 OT였어요. 잠깐 OT. 이번에는 OT를 뭐 따로 안 하고 제 1강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지금 수능 개념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수능 특강 지금 듣고 수능 개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생물2는 절반 이상이 바로 세포에 대한 얘기야. 세포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으로 구분지어진 이 세포라는 이 존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진핵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진핵세포라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진핵세포는 뭐냐면 복잡한 구조에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는 그런 세포, 진짜 세포예요. 핵이 있고, 그죠? 핵이 이중막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인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염색사라는 유전물질 알죠? 여기 DNA 있죠? 염색사 안에.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벽도 있고 염록체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염록체 이제 다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이중막의 염록체 안에 요거 하나하나를 틀라코이드라고 하고 요렇게 쌓여 있는 걸 그라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엽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이거 분비 저장 분비, 그 다음에 분비 소포,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유래된 리소좀, 이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ATP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립 또는 중심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동물 쪽에다 그래야겠네. 이쪽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편모나 또는 선모 같은 운동기관도 있고, 기타 많은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 이 미세한 세계, 정말 마이크로한 서프라이즈한 월드, 이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우리들의 교재 6페이지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그럼 도대체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 연구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친절하게 연구 과정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 후크. 예, 이분, 로버트 후크. 예, 이분이 세포를 처음 발견했어. 물론 코르크 식물 세포벽을 현미경으로 보게 된 건데, 어쨌든 세포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입니다. 로버트 후크.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세포를 최초로 발견했지만 저는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접니다. 기웅이 오빠 이렇게 부르죠. 자, 여러분들 로버트 후크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후크가 있죠. 레벤 후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브라운 필요 없어요. 브라운, 갈색, 오케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 세포설 있죠? 세포설은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몸뚱이를 딱 보면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설이야. 야, 이 세포? 이거 어디서 왔지? 하늘에서 뚝? 아닙니다. 세포로부터 왔어요.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로부터 온 거야. 자,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나 같은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생물체의 기본적,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이면서 이 세포는 세포로부터 왔다. 이게 세포설이에요. 알겠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세포의 연구 방법. 자, 이거를 어떻게 과거에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응? 이거 점이네? 이거 무슨 점이야? 웃기점? 행복한 점? 자, 이건 좀. 어쨌든 이 세포들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현미경 사용해서 연구했어요. 됐어요? 두 번째, 자기방사법이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세 번째, 조직 배양을 해서 연구했어요. 네 번째, 원심 분핵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미경을 사용해서 얘를 어떻게 연구했겠나? 자, 여러분들 과거에 세포 몰랐어요. 그럼 현미경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현미경 가지고 당연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들여다보면은 세포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기능 몰라. 얘 뭐하는 녀석일까? 얘는 뭐야? 얘는 도대체 기능은 모릅니다. 다만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참 희한하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바로 세포 크기 측정이죠. 세포 크기 또는 소기관 크기, 뭐 이런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있어요. 현미경에 작은 자,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현미경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다 맞춰야 돼요. 현미경을 통한 세포의 구조. 그래서 그림이 출제됩니다. 수능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크기 측정하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현미경 사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세포 한번 연구를 하는데, 거기 현미경 이용하는 연구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의 연구 방법.
세포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무슨 광? 가시광선.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육안이라는 건 바로 이 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눈. 네, 아시겠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가시광선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자선은 안 보여요. 전자선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스크린, 영상 또는 사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이점 잘 보시면 돼요. 전자현미경, 전자선, 광학현미경, 가시광선. 가시광선 색깔도 나타나네. 예, 색깔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해상력. 요거 0.2 마이크로미터를 두 점으로 구분할 수 있대. 0.2 마이크로미터를. 근데 이거는 0.0002 이렇게 가까운 걸 두 점으로 구분해낸다니까 해상력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해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높다, 낮다. 두 점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요 내용은 수능 개념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능 개념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해상력이 전자현미경이 더 높다. 이렇게 높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을 보니까 통과한 빛을, 표본을 통과한 빛을, 요거 이런 거네. 이런 거네. 보세요. 네,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 하기가,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표본이 있어요. 표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프레파라트 같은 건데요. 빛이 뚝 올라와요.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눈! 알겠죠? 눈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통과한 빛을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통해서, 그쵸? 굴절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굴절돼. 이 빛은 굴절돼서 이제 확대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표본이. 아시겠죠? 자, 빛과 표본과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그리고 눈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전자현미경의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투과, 주사. 투과, 통과해. 단면을 통과하는 거죠. 표본에 전자선을 투과시켜서 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있으면 전자선을 쏘아서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상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건 투과. 단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과되는 거니까 단면 볼 수 있죠. 단면. 단면은 근데 느낌상, 그쵸? 평면화, 좀 평면. 이거 어차피 칠판 평면인데. 이것도 평면. 좋습니다. 2D예요. 2D. 알겠죠? 이 2D. 평면이에요. 평면. 자, 그런데 주사 전자현미경이 뭐냐? 표면에 주사해요. 쏘는 거예요. 자, 여기 표면, 요거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인데 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해가지고 반사된 걸 여기 상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입체 구조를 볼 수 있어요. 표면에 이런 올록올록한 입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3D예요, 3D. 알겠죠? 예. 이거 입체 구조. 이건 단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없고, 이 내용 위에 있는 내용 없고, 이거 세 개의 사진을 주고 물어봅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이 내용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건 도대체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이건 도대체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머릿속에 넣어야 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바로 지금 끄집어낸 세포, 여러분들 세포 딱 뜯어가지고 딱 놓고 바로 볼 수 있어. 라이브한 셀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광학현미경은 꽤 편하죠. 바트 그러나 작은 거 잘 안 보이죠? 작은 거 잘 안 보여. 그러나 이건 작은 걸 엄청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해상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작은 녀석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통과해서 단면을 보는 건 투과 전자현미경. 반사됐어. 입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주사 전자현미경. 주변 사물 보이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이름에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반드시 기억해라. 이래 지금 얘기한 거. 알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면 전자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 관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진공 상태에서 이제 관찰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자선은 전자가 이동하는데 공기가 있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레파라트나 시료 있죠? 우리 관찰할 시료들을 진공 상태에서 관찰한다. 이렇게 참고를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살아있는 세포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다오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포를 관찰하면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보솜. 작은 좁쌀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웃긴 이거 무슨 점?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웃기점. 근데 이런 게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니는 요걸 리보솜이라고 그래요. 리보솜. 이렇게 소포체에도 붙어 있고요. 소포체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너 점 많이 났구나. 참 많이 났네, 점이. 그지? 자, 그러면 이러한 리보솜 같은 경우는요. 전자현미경적인 구조라고 그래가지고요. 광학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그래서 최대 확대시켰을 땐 뭐 핵 보이고, 엽록체 보이고, 미토콘드리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상당히 작은 세포 미세 소기관들은요, 전자현미경적인 구조예요. 대표적인 건 리보솜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세포 주제가 이거예요. 세포 연구 방법.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방사법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냥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서 그 구조, 관찰하고 나서 그 구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세포 크기 측정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포 크기 측정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포의 크기를 측정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죠. 자, 이게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자, 여기가 이제 대물 렌즈. 여기가 이제 저반 렌즈. 알겠죠? 대물 렌즈, 저반 렌즈. 그러면 대물 렌즈는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좀 직접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툭툭툭 돌리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배율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저배율이에요. 대물 렌즈. 이게 짧은 게 저배율, 길수록 고배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돌려가면서 이제 배율이 저배율에서 이제 고배율로 뭐 관찰합니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이제 관찰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대물 렌즈예요. 대물 렌즈 여기 이제 저반 렌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재물대.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관찰할 대상인 프레파라트를 여기다 놓게 돼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로 눈으로 빛이 가야 돼. 눈으로 빛이 가려면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되겠죠. 여기 뚫려 있고 밑에서 빛을 쏩니다. 밑에서 빛을 쏴요. 요즘 현미경은 광원 전구 가지고 이렇게 빛의 색이 조절 가능합니다. 오목경, 볼록경 이런 건 안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쏩니다. 쏘면은 가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프레파라트 있고요. 관찰 대상 세포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물 렌즈에서 확대가 되죠. 그 대물 렌즈에서 확대. 빛이 휘어가는 게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가자! 그럼 대물 렌즈에서 확대된 걸 저반 렌즈에서 또 한 번 확대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이런 원리인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이 미세한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를 가지고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놓는 이렇게 이 위치에 놓는 거예요. 프레파라트 놓는 위치, 재물대에다 올려놓는 슬라이드 글라스 같은 데다가
눈금을 막 새겨놨어요.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눈금이에요. 엄청나게 작은 눈금이에요. 자, 요 위치에다가 놓고 이 눈금을 들여다봐서요, 요 세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용해 먹는데, 이때 이 작은 자를 대물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물 마이크로미터다. 아시겠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녹는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재물대 위에.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도 있어요. 저반 마이크로미터.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글쎄요,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반 마이크로미터 위치가 어딘지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현미경을 사용해 보느냐, 안 해보느냐. 네. 직접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세포 크기 한 번만 딱 재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건 제가 막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 20, 30분? 짧으면 1, 20분 딱 현미경 갖다 놓고 분해도 해보고 해보도 해보고 이렇게 딱 결합도 해가지고 요렇게 이거 네. 그래서 대학 때 그거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막 했던 그때 제 그림 실력이 좀 늘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좀 만화를 많이 보고 만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제가 좀 요만한 만화책도 좀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더 아트 겸손해야지.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림이야 이게. 예.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겁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는요 저반 렌즈 있죠. 저반 렌즈를 빼면은 저반 렌즈가 있어요. 그 안쪽에다 넣는 거예요. 그 안쪽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 알겠죠? 저반 렌즈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 렌즈 밑에 여기다가 대물 마이크로미터 놓고 저반 렌즈에다 끼우는데 저반 렌즈 요 안쪽에다가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위치한다. 네, 요런 거. 아시겠죠?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세포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볼 테니까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세포 크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순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먼저 어딜 보냐면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빨리 봐주세요. 7페이지 탐구 짚고 넘어가기. 자, 탐구 짚고 넘어가기 이제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실험 과정 순서부터 얘기할게요. 순서 여기다가 프레파라트 올려놓지 말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올려놔요. 됐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올려놓고 여기다가 저반 마이크로미터 끼워요. 됐죠? 그게 1번 과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확인하세요. 위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2번, 현미경의 배율을 맞추고. 자, 현미경 배율을 맞춰야겠죠? 이거 이렇게 얘나 내가 보고자 하는 배율. A, B, C라고 하면 B 배율로. 알겠죠? 요걸로 보고 싶다. 그럼 요걸로 맞춰놔요. 요걸로 맞춰놓고. 자, 대물 마이크, 이거 둘 다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둘 다 관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놓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끼웠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막 이렇게 돼 있고 저반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돌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놔야 돼요. 일렬로. 예. 그리고 나서 3번 보세요. 3번. 뭐라고 나왔어요? 몰라요. 이거 수능 개념에서는요. 수능 개념에서는 제 분필로 이런 빔 안 쏘고 PPT 없이 그냥 분필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 그걸 들었던 우리 친구들이라면은 이거 굉장히 쉽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 순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일치한 부분. 요거 점선. 여기입니다. 어디, 여기입니다. 맞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일치하네요.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What's mean?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짜자자짠짠짠. 다시 오면은
얘가 기준자예요. 기준자. 암기는 딱 이거 해주면 돼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다. 끝.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다. 끝. 어차피 여기다 프레파라트, 즉 우리가 관찰할 세포 놓고 얘도 같은 위치예요. 그럼 세포가 커지는 만큼 이 녀석도 커지고 이 녀석이 작아지면 또 세포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 녀석하고 세포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항상 10이다라는 거,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전 세계, all over the world. 오케이? 다 통용되는 거니까 기억 꼭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물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있고 세포가 하나 딱 걸쳤어. 대물 마이크로미터예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놓고 세포 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하나 걸쳤어. 그럼 이 세포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두 칸 걸쳤어요. 그럼 20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포가 이렇게 돼버리면 눈금을 가려버리잖아요. 맨 눈금이 겹치는지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의 임의 방향, 이쪽 방향, 다양한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건 요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요걸로. 저반 마이크로미터로.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이 10마이크로미터면요, 여기다 그냥 놓고, 세포 놓고, 그냥 측정해버리면 되잖아요. 불편해. 눈금 가려. 눈금 가리고, 그리고 임의 방향 측정이 불편해. 근데 만약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장치해가지고 여기다가 세포 놓으면은,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놓고 세포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세포의 위쪽에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오게 돼. 그리고 돌릴 수 있어. 어느 방향이든 측정이 가능해. 어느 방향. 이쪽도 길이 측정, 이쪽도 길이 측정. 어디든 다 길이 측정할 수 있어. 아주 편해.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로 세포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데 일단은 이 배율에 따라서 이 눈금 간격의 크기가 달라져요. 달라져. 왜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로 보면 100배라고 칠게요. B로 보면은 200배예요. B로 보면 200배예요. 됐죠? 100배든 200배든 간에 요 저반 렌즈의 배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요 눈금은 눈 밑에서 보면 눈금은 일정해요. 하나 둘 셋 넷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다 하나 둘 셋 다시 이 저반 렌즈의 배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요 눈금은 바로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100배든 200배든 A로 보든 B로 보든 C로 보든 여기가 변해도 대물 렌즈 배율이 변해도 저반 눈금의 요거 맞죠? 이렇게 보죠? 맞죠? 예. 근데 웃긴 건 여기선 요만했던 100배에선 세포 크기가 요만했는 여기 있던 세포가 크기가 요만했다면 200배가 되면 이따만해져요. 이따만해져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을 고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눈금 간격이 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율에 따라서 물체 크기가 이렇게 변하면 당연히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크기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배율에서 대물 마이크로미터 올려놓고 이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때의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의 크기를 알아내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야가다. 이해가 잘 안 간다. 수능 개념. 확실하게 이해갑니다. 예, 거기서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가서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지금 이 장면으로. 그러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탐구직권의학의 우리들의 교재 7페이지에 3번을 보세요. 3번. 두 눈금이 겹쳐진 부분에 눈금수를 세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볼까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4눈금이에요. 대물 마이크로미터 하나, 둘, 셋, 4눈금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5눈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이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이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40이 되네. 40 마이크로미터가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 안에 5눈금이 저반 마이크로미터 5눈금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40을 5으로 나눠주면은 5,8의 40. 5,8의 40? 그렇죠. 8 마이크로미터가 되네요. 아, 이 배율에서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배율에서는 기준자인 데몰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간격을 알아냈더니 한 눈금이 8 마이크로미터더라. 그러면 이제 너는 수고했어. 너는 get out here. 절로 가버려. 빼. 데몰 마이크로미터는 빼고요. 데몰 마이크로미터는 빼고 누구만? 그렇죠. 얘로 측정하는 거야. 자, 보세요. 데몰 마이크로미터, 저반 마이크로미터 끼워놓고 얘 한 눈금 간격 알아내고요. 데몰 마이크로미터는 절로 가세요. 이제 데몰 마이크로미터는 절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포 올려놓는 거예요. 세포 올려놓고 이것으로 보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됐죠? 자, 그럼 4번 보세요. 세포를 관찰하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이용해 세포의 크기를 측정한다. 자, 이제 막 돌리고 해서 얘가 이제 잡혔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 둘, 셋. 저반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거 저반 마이크로미터예요. 세 눈금 걸려요. 그럼 이 세포의 이 가로 축 길이는 하나가 8이었죠, 아까. 그죠? 8. 38에 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네, 이 과정이죠. 이 과정. 탐구 짓고 넘어가기를 통해서 이 정도의 세포 크기 측정 과정 숙지해 주세요. 아시겠죠? 숙지해 두시고 이렇게 직접 구해도 보시면 됩니다. 한 2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네, 쉬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이제 또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문제 풀면 한번 풀어보면 이제 깨끗이 이제 개념이 확인이 됩니다. 됐죠, 이제? 좋습니다. 이제 현미경 얘기는 그만. 현미경 얘기 그만. 우리 저 현미경 진짜, 어렸을 때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요. 예, 진짜 어렵게 진짜 용돈 모아가지고 하나 샀는데, 그거 볼 줄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휴지 집어넣고 보니까 이게 보여. 이게, 피부 딱 이렇게 만두래 이걸 얇게 해서, 얇게 하고 뭐 또 염색 뭐 이런 거 복잡해. 근데 몰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기만 하면 다 보이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결국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달이나 해도 뭐 망원경이 될 수는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현미경은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째 세포의 연구 방법, 자기방사법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수능 개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내용 그대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뭐 하는 녀석일까? 요거 이렇게 좁쌀 같은 게 붙어 있는 이 조면소포체. 뭐 하는 녀석일까? 그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 아미노산을 넣어봤어요. 방사성 아미노산을 넣었더니 방사선이 막 나오고 나오는 이 아미노산을 넣었더니 처음에 단백질을 검출해봤더니 여기에 많이 모이더라. 리보솜 또는 조면소포체에 많이 모인다.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방사성 아미노산, 즉 아미노산을 가지고 뭘 만드는 장소냐면 여기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요 방사선을 띠는 단백질이 처음엔 여기 많았는데 그 다음에 소포체에 많다가 골지체에 많다가 분비소포에 많다가 뭐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그 물질의 합성 및 단백질 합성 및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몸에 추적 장치를 딱 장착해놓고 막 이동을 해요. 그럼 저 위에서 나를 계속 이 녀석 어디로 갔구나. 이 녀석 어디로 가는구나.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방사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밑줄 쫙 치시면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 밑줄 쫙 방사성 동위원소. 예를 들면 원소의 왼쪽 상단에 이렇게 숫자 써 있다.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그걸 넣어서 물질의 전환 과정 및 이동 경로 추적이다. 그러면 자기방사법.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세포 분열 유전 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합성 밑에다가 밑줄 쫙 치시고 써놔. 광합성 밑에다가 켈빈 회로라고 써주세요. 켈빈 회로. 자, 이제 켈빈 회로가 이제 자기방사법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요거 to be continued 아니죠? 네.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계속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광합성에 가서 나와요. 미리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두 번 볼 거 아니에요. 순수강 2번은 봐야죠. 그죠? 네. 3번은 권장입니다. 자, 조직배양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 세포를 연구하고 싶어요. 어디서 단백질 합성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되는지 자기방사법을 통해서 지금 알아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 세포를 지금 하나 그려놨는데, 하나를 요거 연구하느라고 쓰다가 얘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연구할 세포가 없어. 오 마이 갓! 이런, 예. 세포를 연구해야 돼. 세포가 없어요. 아까 그 세포 어디서 얻을 수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그 세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예? 동일한 세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세포 분열해가지고. 그겁니다. 세포 연구를 하고 싶어요. 세포가 좀 동일한, 여기 A라는 세포가 있어요. 요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화학 물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 그럼 A라는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조직배양법이에요. 체세포 분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식물의 조직이나 세포를 떼어 무균 상태죠. 그래서 어떠한 감염도 안 된 그런 순수한 세포만을 배양하는 방법이고요.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써주시길 바랍니다. 체세포 분열 써주세요. 체세포 분열. 알겠죠? 동일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세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생명공학에서 하나의 세포나 조직으로 개체를 만드는, 그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를 만드는 조직배양법 또 배워요. 뒤에 이제 생명공학 단원에 가면.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아우, 너무 쉬워. 저만 쉬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세포 연구 방법, 세포 분핵법, 원심 분핵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이거 뭐 하는 녀석이야? 얘 뭐해, 얘? 응? 궁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대답해. 궁금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좋습니다. 자, 궁금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또 뭘로, 성분이 뭘로 돼 있을까? 좋습니다. 얘들만 따로 모을게요. 세포 안에 얘들 많아요. 얘네들만 모으고 싶어요. 또 세포 안에 식물세포에 얘 많아요. 엽록체만 따로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파쇄합니다. 찢어. 와! 그래서 찢어서 이 안에서 이 세포들, 이런 세포들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여기다가 냅두면 무게, 비중, 밀도 차에서 무거운 것부터 차례차례 가라앉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롱타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끌어내린 거야. 제일 무거운 녀석이 제일 밑에 가라앉게끔 만들고 그걸 분리해서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 우리들의 교재 7페이지에 있는 이겁니다. 자, 볼까요? 세포를 여기다 넣었어요. 균질기 파쇄용입니다. 파쇄. 파괴하고 분쇄한다는 뜻이에요. 왜? 알겠죠? 레알, 이거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파쇄돼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다 나와요. 이때에 이 세포에 이쪽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콧구멍이 뭐냐? 이게 리소좀이라는 거예요. 리소좀. 이 리소좀이 무시무시한 물질이 안에 있어요. 소화효소가 있어요. 소화효소. 가수분해 효소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다 녹일 수 있어요. 세포. 얘가 퍽 터지면 이 다 녹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저온에서 실험을 해야지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라든가 이런 효소 작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을 넣는 거예요. 됐죠? 가수분해 효소의 작용 억제, 저온에서. 또한
균질기가 막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때 열이 발생해요. 마찰열. 그 마찰열을 식혀주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탕용액은 등장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등장액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럼 소금물은요? 아이고 소금물은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물 넣고 설탕물 놔요. 한참 있어요. 물론 소금 넣고 저었고 설탕 넣고 저었어요. 한참 냅뒀어요. 여기도 짜고 여기도 짜고 여기도 짜요. 거의 비슷하게 짜요. 맞뜨그러나 여기는 좀 맹숭맹숭한데 여기는 굉장히 달아요.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설탕 용액을 넣음으로써 무거운 게 더 확실하게 가라앉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생명과학 또는 생물 관련 전공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일단은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등장액 이렇게 알아두세요. 등장액이 뭐예요, 선생님? 같은 농도. 만약에 이 세포를요, 증류수에 넣게 되면은, 증류수면 저농도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면서, 막 부풀다가, 뿡! 하고 터져요. 아시겠어요? 또 여기도 막 물이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그걸 방지해주기 위한 거예요. 같은 농도. 됐죠? 같은 농도. 농도 장자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포 소기관들을 다 이제 끌어냈어,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원심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이건 어떻게, 이거 똑같이 돌아가면 좀 그렇다. 웅! 이렇게 돈다고 할게요. 원래 이제 소리 그렇게 크지는 않고, 웅! 이게 돌아갑니다. 아이고, 비싸요. 저온 장치도 다 되고. 자, 그래서 원심 분리시켰더니, 제일 먼저, 한 10분 정도? 500G에 10분 정도. 아시겠죠? 여기는 600G라고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600g이 아니라 G, 중력과 속도의 600배 정도의 원심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 몸무게가 600배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의 원심력을 가지고 10분을 돌렸더니 가라앉아요. 무거운 게. 자, 그러면 현재 여기는 무슨 동물세포라고 이제 엽록체 있으니까 식물세포네요. 자, 세포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바로 핵이죠, 핵. 알겠죠? 크게 보면 나오죠? 핵이 제일 무거워요. 핵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핵부터 가라앉아요. 그럼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획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슨 성분이 있나? 조사했더니 DNA가 엄청나게 많더라. 유전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떠 있는 이 상등액 또는 상층액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이미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얘만 따로 또 넣고 또 돌려. 더 빠르게. 그리고 나서 엽록체가 얻어져요. 이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위에 떠 있는 가벼운 걸 또 분해했더니 무거운 것과 또 가벼운 거. 또 가벼운 거 위에 떠 있는 거 또 분해했더니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분리되어 획득됩니다. 분리 획득, 분획. 그래서 뭐 성분 조사했더니 얘는 봤더니 DNA도 있어요. DNA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 녀석은 또 산소를 내놔요. CO2를 소모해요.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어때요? 세포 연구하는데 기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각각의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세포 소기관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획득한 다음에 그 녀석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고 또한 무슨 기능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포 연구 방법에서 원심 분해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포 분해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추가로 이거 뭐 외우세요. 제가 뭐 수능 개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업하고 많이 하고 나면 힘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벽 보고 나서 이제 헥헥대고 가끔 엽기적이고 미친 소리를 한다. 됐죠? 소포체 리보솜. 헥헥대고 엽기적인 미친 소리 좋습니다. 헥, 엽, 미 소리 순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기억 안 해도 이제 다른 힌트 줘서 이제 풀게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수능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풀기가 쉽고 용이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널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제가 만든 명언이 있어요. 명언.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명언. 7페이지 맨 위에다가. 오빠 명언. 좋습니다. 작은 단서는 수능 문제풀이의 가장 큰 핵심이다. 줄여서 작은 단서야말로 핵심이다. 아, 멋있다. 박수. 난 진짜 너무, 자, 자뻑이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명언입니다. 수능 문제 여러분들 기출형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단서, 이 단서를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단서야말로 핵심이다.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네, 알겠죠? 자, 그거는 이제 계속 제가 외칠 겁니다. 제 말이니까 제가 외칠게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 이거 하나 또 알아두세요.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기 때문에, 세포 속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 빨리 돌려야 돼요. 그리고 더 오래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세포분해, 원심분해를 통해서 세포의 연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컨디션 헤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자, 보시고 제가 항상 이렇게 녹화할 때 거울을 갖고 있는 거는 나 자신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 뭐 헤어를 이렇게 보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 자신을 알라라는 자신 그런 명언. 이것도 명언이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큼 공부해서 얼마큼 생물 실력이 늘었는가 그걸 항상 되뇌이면서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연구 방법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밝혀진 세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